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와 좋은 아침이긴 한데 여러분 1월의 마지막 주예요. 뭔가 요게 끝을 향해 달려 있으면 1월 한 달 동안 내가 뭐 했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곱씹게 되죠. 혹시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스케줄 관리하고 이런 용도도 있지만 하루하루 내가 무엇 했는지 또 무엇 할 건지를 기록하고 뭔가 내 생각 정리하고 그런 일기를 쓰시는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들어서는 조금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쓰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몇 번을 썼나를 곱씹어 보니까 2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해야 한다 이런 투두리스트 같은 거는 항상 쓰는데 나의 오늘의 감정, 느낌, 오늘 내가 느꼈던 거 이런 정리를 2번밖에 안 해가지고 2월에는 한 4번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오늘 아침 운전하면서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창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지켜봐야지 했던 그런 스스로의 약속을 1월에 약간 미진했다면 2월에는 그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조금 내가 나의 수익률 좀 미약했다. 2월에 여러분 기회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고요. 열심히 또 돈 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일매일 또 우리 월모브 보면서 다양한 또 기업 소식 들으며 공부하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뉴욕 증시 기술주 쪽이 좀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았고 또 얼마나 안 좋았는지는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홍콩으로 연결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자세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자. 왜요? 예. 내일도 내일의 태양을 뜨니까요. 그쵸. 주주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 함께 올려주고 계시고 오늘도 저보다 더 빨리 와서 또 좋은 아침 외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직 요거 인증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뭔가 기운을 이렇게 붙돋는 인사를 서로서로 나눠주시면서 1월의 마지막 월요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의 움직임 약간 혼조를 보였습니다. 다우만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0.16% 소폭 올랐습니다. 초반의 상승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고 장중에 약세권으로 돌아섰다가 다시금 오후장에서 상승폭을 조금은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38,109포인트 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 0.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6% 소폭 내렸고요. 지금 러셀 2000 지수는 소폭 상승한 0.12% 상승. 근데 나스닥은 잠시 후에 저희 빅테크 종목이나 또 반도체 종목들 움직임 봤을 때 이 정도면 지수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가가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와요.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요게 약간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WTI 기준으로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국채금리 4%대 그리고 4.1 중반 후반 왔다 갔다 했는데 4.16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지표 PCE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은 좀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 직전에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5거래 연속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쉽게도 금요일장에서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물가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되는데 이 가격 지수가 전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9% 상승을 했습니다.
근원 PC가 앞자리가 2로 된 거는 정말 오랜만이죠. 2021년 3월 이후에 처음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었던 3.0 그리고 직전월 수치인 11월의 수치가 3.2보다도 낮았습니다. 저는 이 근원 PC가 앞자리가 2로 바뀐 거 보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요 기준이 이거잖아. 2 바뀐 거 요거 약간 또 시장에서는 뭐라고 해석할까?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는 0.2% 올랐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했으나 전달이 0.1%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진 거죠.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포함한 12월의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올랐습니다. 전월과 같았죠.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서 직전월 0.1%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원도 그렇고 다 포함한 PC도 그렇고 앞자리가 2% 전년비 2% 요거 좀 의미 부여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소비 같은 경우에도 연말 쇼핑 시즌에 영향을 받아서 전달보다 0.7%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 0.5% 증가와 또 직전 달 11월에 0.4% 증가를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물가의 진정, 인플레이션의 진정 그리고 경기는 그 GDP 발표한 내용을 보고서 계속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맵을 보면서 특히 반도체주들 왜 이렇게 빨간불을 켰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종목들의 빨간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죠. 인텔이 1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 이익과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향후 1분기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1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AMD 등의 종목들 함께 모두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1%대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종목 가운데 KLA 코퍼레이션이라는 반도체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단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6%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향후에 대한 전망이 하락을 하면은 약세를 보이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좋습니다. 저희 앞으로 지난 분기가 마지막 부진이었고 앞으로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면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또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혼조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23% 하락 그리고 애플은 이번에 가격 인하 소식 전해진 가운데 중국에서 판매가 좀 호조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주가는 0.9% 조정을 보였고요. 구글 0.1% 강보합, 메타도 0.2% 강보합 정도의 수준. 아마존의 주가가 0.8% 올랐고 오랜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반등의 폭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0.34%. 그러니까 뭐 캐시우드도 이번 하락에서 주식을 더 많이 샀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제한적인 반등이 보였고요. 계속된 국제유가의 반등 가운데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을 켰습니다. 초록불. 엑스모빌이 0.85%, 쉐브론이 0.38% 소폭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가 0.16% 강보합과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로리움이 0.67% 올랐습니다. 자, 이 밖에도 보잉의 주가가 1.78%좀 하락이 그래도 좀 멈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아마존 아래 홈디포가 1%대, 나이키 주가도 2% 올랐습니다. 또 필수 소비재 쪽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들이 조금 쉬어가면은 다시금 필수 소비재 쪽에 강세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 종목들 좀 조정을 보인 가운데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들 실적을 발표했죠. 비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결제량이 줄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자의 주가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보였다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죄송합니다. 아유, 재채기가 나왔네요.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역시나 연간 가이던스, 올해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7%대, 마스터카드도 0.4% 소폭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기술주 쪽, 특히나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다른 쪽, 약간 시소처럼 다른 필수 소비재 그리고 정유주 또 금융주 일부 그리고 헬스케어주 일부의 강세가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시소가 나타나니까 그래도 지수가 이런 주요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도 제한적인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과연 시장에 이러한 삐걱 시소 게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1월 말 주요한 일정들이 또 남겨져 있죠. 이 일정을 앞둔 가운데 시장의 방향성은 뭐로 또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뿅 화면이 갑자기 잡혔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두 가지를 감출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다 드러났네요. 기침도 그리고 사랑도. 우리 시청자분들에 대한 저의 사랑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약간 비염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먼지가 좀 일잖아요. 그러한 이 예민한 코가 바로 요 먼지에 반응을 해가지고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합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네. 느낌 있네요. 아, 그래요? 오기석 법인장님은 이 화면이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네. 스튜디오에 이렇게 오기석 법인장님의 모습을 우리 또 PD가 잡아줘서 우리 아, 시청자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의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 예정인데 AI는 알겠고요. GLP-1을 오늘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올해 키워드를 이 두 가지로 잡으신 이유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키워드를 잡은 건 아니고, 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스위스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이 EFG 뱅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음. 거기에 제가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에 제가 키노트 스피커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 제 섹션 말고 EFG 은행의 CIO, 그러니까 투자 총괄 책임자가 올해 키워드로 잡았던 두 가지를 사실 한번 그대로 좀 가져와 봤는데, 오.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왜 AI는 일단 알겠고요. GLP-1도 오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게 굉장히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일단 그러면 AI가 여전히 올해도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제 회장님도 했던 이야기인데 2023년이 이제 시작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AI 도입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이제 동감하고 있고 음. 사실 이제 AI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도 사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변화의 한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 사실 오늘은 AI보다는 나머지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긴 하는데 우선 이 페이지에 저희가 AI 모델을 활용해서 한번 시장 기회를 탐색해봤다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올해 연초 이후만이에요. 굉장히 좀 짧긴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일반화하긴 좀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올해 AI가 찾는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가 이제 뭐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성과가 잘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모멘텀 전략이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AI가 그 모멘텀 전략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를 봤는데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GLP-1하고도 연결이 된 종목이 있어서 그 부분을 3페이지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AI 모델을 활용한 시장 기회를 탐색하는 것은 뭐 계속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현재 AI 모델의 최선호 미국 종목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하나씩 좀 네. 차트도 보고 종목도 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10개 종목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이고요. 한 네. 50개 중에 10개를 골랐는데 제일 재밌는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순으로 지금 비중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사실 제일 큰 종목은 애플이거든요, 지금. 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한데 비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희 AI 모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9% 가까이, 근데 애플은 그 절반이 조금 넘는 5% 언저리예요. 네. 그래서 현재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 AI 테마에 조금 더 확실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엔비디아. 그리고 사실 다섯 번째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을 좀 들고 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로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핫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 얘기들을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도 그 M7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일부 종목이 빠지고 요 일라일릴리가 포함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음. 지금 일부 종목이 그 T로 시작하는 그 종목인데 저희 지금 탑10에도 사실 없어요. 사실 지난달까지 그러게요. 들어왔는데 지금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그 4페이지에 사실 워낙 잘 하시는 종목이어가지고 그 내용은 뭐 기사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음. 결국은 이제 애플을 지금 마켓시어로 꺾었어요. 네. 훨씬 더 지금 애플보다도 지금 시총이 더 높은 그런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AI 그 뭐 테마 혹은 트렌드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는가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빠른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최근 이제 뭐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음. 지금 예전에는 뭐 아웃룩이라든지 뭐 그 엑셀 같은 것들 위주로 사용하셨다고 하면 지금 그 시스템이 다 통합이 돼서 그 오피스 365라는 시스템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 구독형 모델로 바뀌었고요. 바뀐 구독형 모델에서 지금 코파일럿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월 $20에 지금 출시를 해서 이걸 쓰게 되면 사실 이제 따로 챗GPT 같은 거 검색하지 않아도 그 챗GPT와 유사한 이제 성능의 AI가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보조해 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으로 이메일을 작성해 준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화상회의를 마치고 났을 때 자동으로 그 화상회의 결과물을 정리해 준다고 하든지 음.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 보고할 것들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틀을 잡아준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1대1 개인 비서. 근데 그냥 비서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훨씬 더 비서보다는 그 역량이 훨씬 더 높은 뭐 어떻게 보면 비서 플러스 멘토 같은 역할을 같이 이제 하는 코파일럿이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구매할 것 같아요. 음. 기업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가장 견인하고 있는 그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일 주요한 종목 중에 1등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 무섭게 상승을 작년에 했고 네. 올해 초에도 그 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역설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이에요. 음. 예,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물론 소린가 싶으실 현재 과거 텐데. 기준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170배에 가깝기 때문에 높긴 하지만 그 올해 실적까지 다 반영한 이제 포워드 EPS로 보면 음. 지금 EPS가 한 33배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럼 사실 S&P 500 안에서도 약간 높은 수준이지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과거 평균으로 포워드 EPS가 35배에서 한 40배 정도씩 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보다도 지금이 저렴하다라는 음. 그런 논리가 아직 작동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고 최근에 또 나왔던 기사들 보면 그 뭐 서학개미도 AI 열풍에서 애플 테슬라 대신에 MS랑 엔비디아를 담았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보면 한국 분들이 정말 빨리 이제 그 종목을 잘 갈아타시는 그런 모습도 사실 좀 보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AI가 정말 올해는 본격적으로 다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 AI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보통. 네. 첫 번째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음.
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AI를 가지고 그 투자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은 요즘 사람이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AI 리서처라는 분들이 만드시는데, 네. 여기가 데이터하고 모델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만들어 필요한 거는 모델을 학습시켜야 돼요. 음. 데이터하고 엔진까지만 있으면 갓난아기랑 비슷해요. 음. 뇌도 있고 외부 자극도 있지만 학습이 안 돼서, 근데 요거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그 GPU 모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DMX라는 형태로 이제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특화된 음. 그런 걸 사용하든지.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의 그 사용이 좀 더 확장이 되면 될수록 사실 꼭 필요한 정말 기반 그 인프라 같은 이제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는 뭐 저희가 하지 않아도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맞아요. 같고요. 이 두 기업 외에도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일라일릴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가총액 탑 10에 이 종목이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죠. 네. 사실 지금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그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아까 말씀드렸던 GLP-1하고도 음. 연결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일라일리라는 이름 자체가 익숙하진 않아요. 저도 사실 그랬었어요. 저희 음. 모델에서는 사실 작년 한 중반부터 계속 잡았었는데, 네. 저는 일라일리가 뭐길래 자꾸 이렇게 담나? 음. 라고, 이제 AI 모델이 잡은 거지 제가 잡은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별로 사실 큰 관심은 좀 없었는데, 음. 최근 들어서는 정말 이게 그 약간 어마무시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시가총액 탑 10에 진입했고, 음. 지금 그 제약회사, 보통 제일 많이 아시는 화이자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는 화이자보다 시총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2배 반 정도 높아요. 오. 그래서 그 글로벌 존슨앤존슨보다도 지금 마켓캡이 높고요. 네. 지금 일라일릴리가 그 제약회사 중에서는 글로벌 대장주입니다. 음. 그래서 그 뭐 탑 10에 진입한 곳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밸류에이션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지금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지금 비만 치료제, 보통 이제 위고비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젯바운드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젯바운드의 이런 포커스가 중요한 상태다라고 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7페이지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그럼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걸 봤을 때, 음. 저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처음에 위쪽에 있는 그 점선으로 표시된 박스를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그 일라릴리에 대한 웨이트예요. 보시면은 그 전체 한 30명 정도 된 애널리스트 중에 딱 3명을 제외하고는 음. 지금 전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여전히 펀더멘탈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다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박스를 보면 스탁 프라이스 타겟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주가하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평균 주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주가가 639불이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 주가가 650불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 보면은 사실 현재 많이 올라올 만큼은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우선 해보면서 그 뒤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일라일리도 그렇고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뭐 주가가 참 탄력이 좋은 그런 기업들인데 여전히 또 그 탑 10 안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금 일라일리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네. GLP-1인데요. 요게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GLP-1이 이제 뭐 8페이지부터 조금 내용을 좀 적었는데,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 5대 은행인 EFG 은행, 특히 음. 이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완전 특화된 은행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은행이 지금 홍콩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제가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참가를 했는데, 음. 그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AI 그리고 GLP-1 두 가지였고, 9페이지엔 사실 제가 그 앞자리에 앉으면 사진 한 장 찍었어요. 네. 지금 9페이지에 보시는 분이 그, 그 EFG 은행의 총 투자 책임자인 모즈라는 분인데, 음. 이분이 지금 이제 첫 페이지, 이제 강연 시작하면서 사용했던 자료를 제가 찍었고, 그 뒤에 음. 이제
약간 점도표로, 점선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10페이지에 좀 추가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올해 지금 구글 서치 트렌드를 봤을 때 음. 어떤 트렌드, 어떤 서치 키워드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약간 붉은색 선이 AI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climate, US politics가 있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 최근에 올라오는 요구 선 같은 경우가 음. GLP-1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핫한 서치 키워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 저는 뭐 좀 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GLP-1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음. 이게 GPT랑 비슷한 건가? 저 음. 사실 AI 쪽에만 사실 관심이 그러니까요. 많아가지고 저는 약간 그 랭귀지 코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사실 그건 줄 네. 알았는데, 음. 보고 나니까 이게 그거랑 상관없이, 음. 그 GLP-1은 글루코산 유사 펩타이드라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그 당뇨 치료제에서 원래 사실 시작을 했지만, 음. 지금은, 이게 비만 치료제로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음. 혹은 기타, 신약 물질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기존 그 네. 작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요게 그 11페이지에 지금 얘기를 좀 하면 올해 사실 이제 가장 지금 미국에서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음. GLP-1, 이제 글루코산 유사 펩타이드인데 음. 이게 사실 뭐 그 호르몬의 일종으로 이제 그 소화를 흡수하고 흡수하는 이제 과정을 지연한다라고 하든지 음. 결국은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그냥 하나의 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EFG 은행 안에서도 사실 보면 음. 올해를 관통하는 테마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웨일로스랑 컨슈머 스테이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거기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음. 결국은 지금 그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최근에 미국 주가를 보면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가격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음. 사실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이게 비만을 치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소비되는 이제 그 음식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정말 많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는 아직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못하지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컨슈머 스테이플스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음.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이제 신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쪽에서는. 그래서 AI 테마와 유사한 수준으로 올해는 확실히 이제 투자자들 음.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이라는 질병이 워낙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작년에 정말 많은 그 이슈들이 있었고 또 기업 중에서는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일라일리도 그렇고 굉장한 또 퍼포먼스를 그려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비만 관련한 치료제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대단했는데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12페이지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 작년 이제 여러 이제 제약회사들의 그 성과를 봤을 때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두 가지가 사실 예외적으로 성과가 정말 좋았던 것 음. 같아요. 작년에 사실 그 제약 업종 그리고 또 그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작년 전반적으로 봤을 네. 때. 예를 들어서 대장주인 화이자 같은 경우가 지금 PFE라고 제일 아래 초록색 선인데 음. PFE가 지금 41% 가까이 빠졌어요. 오. 그리고 또 로슈라고 이제 유럽계 이제 그 제약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음. 그 RHHBY인데 네. 여기도 사실 한 5% 가까이 빠졌고 음. 또 바이오텍에 사실 항상 제일 많이 거론되던 암젠 같은 경우 또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음. 솔직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지금 주가가 올랐던 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가 46% 가까이 올랐고요. 음. 특히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 작년 초반에 많이 올랐어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도 사실 맞았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일부 이제 한국 분들도 미국에 가서 이런 치료제 주사를 맞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후반부부터 지금 더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가 첫 번째 그 비만 치료제였다고 하면 사실 일라일릴리는 그 두 번째로 나왔어요. 제파운드라는 걸로 지금 두 번째로 나왔는데 그 2024년 올해 말까지 음. 제파운드 가격을 20% 인하해서 공급하겠다. 공격적인 지금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벌이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가지고 있던 마켓샷을 빼앗아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일라일릴리 투자자들의 그 논리예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일라일릴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제 저희가 제약회사의 대장주라고 보면 화이자를 보통 얘기하는데 음. 화이자 주가의 한 두 배 반 정도 지금 높은 상태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100배가 넘습니다. 네. 110배 가까이 정도 나와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음. 동시에 기대감도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네. 이제 주의는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현재 시점으로는 노보노비스크하고 그 일라일리 두 가지가 이제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그 대장주들이긴 한데 이제 이 종목들이 혹시라도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그 화이자 같은 혹은 존슨앤존스 같은 거대 전통 기업에서 유사 상품을 출시하게 음. 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음.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지난 작년에도 사실 일라일릴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게 또 작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벌어질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법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달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장 주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FOMC 앞두고 있는 가운데 AI가 보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떤지 저는 좀 궁금한데 어떻게 네. 좀 나타나고 있나요? 아직까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뭔가 좀 괜찮나요? 근데 사실 그 장표를 넣었다가 뺐는데 제가 왜 빼셨어요? 그 나빠서 뺀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 12주 연속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AI 모델 음.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하락 위험, 그러니까 뭐 급락할 위험은 사실 음. 없다라고 저희 AI 모델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결국은 현재 시장을 보면 악재를 그냥 계속 소화해가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음. 보통 상승장의 형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뭔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안 좋은 악재들 나오지만 시장을 소화하면서 음. 올라가는 특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 그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순간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좀 악재를 충분히 소화할 만큼 체력은 올라온 음. 상태인 것 같아서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홍콩으로 연결을 해봤고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